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소속의 석사과정 천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논문은 데자부, Contextual Sparsity for Efficient LLMs at Inference Time 이라는 논문입니다. 일단은 이 논문을 선정을 하게 된 모티베이션부터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데자부라는 논문을 가져오게 됐는지, 다루고 싶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정말 간단하게 요즘 LLM들의 추세가 파라미터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블랙박스 LLM이든 오픈소스 LLM이든 그 파라미터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크기를 키우는 것이 성능을 확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성도 안 되는 자원을 보유를 한 대기업은 뭐 이렇게 크기를 키워서 훈련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라미터 수를 키워서 뭐 성능이 개선된 LLM들을 뭐 오픈소스로 배포를 하거나 하고 있죠. 이때 이제 개인을 포함한 어떤 학계에 있는 연구자 내지는 영세 기업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능을 체감을 하거나 서비스에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추론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 이제 LLM을 사용해서 추론 시에 낭비가 되는 지점은 없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때 LLM의 성능이란 랭귀지 모델링을 잘하냐 못하냐에 달려 있겠죠. 랭귀지 모델링이라 함은 주어진 말을 바탕으로 다음 말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뭐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던 것은 다시 말하자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랭귀지 모델링 그러니까 생성을 잘 해내지 못하던 토큰들도 잘 생성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이제 말을 바꿔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토큰들 생성해야 할 모든 토큰들이 큰 모델이어야 잘 생성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랭귀지 모델링이라 하면 토큰을 생성하는 것인데 어떤 토큰은 작은 모델로도 가능할 정도로 되게 쉽게 추론될 수 있는 토큰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고 결국에 모델 사이즈가 커져서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것은 그런 어려운 토큰들도 잘 생성을 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토큰 생성에 필요한 활성화 파라미터의 수는 모든 토큰에 대해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큰 모델이 있다면 그 큰 모델 안에서 꼭 써야 하는 파라미터만 써서 부분적으로 파라미터를 활성화시켜서 추론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컴퓨팅 자원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를 통해서 이런 비슷한 모티베이션을 가지는 연구들이 좀 있다면 이를 통해서 추론 속도들을 좀 높이고 있는 다른 연구들이 있지 않을까, 이것과 비슷한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는 방법론들이 뭐가 있을까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LLM의 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결국 거대 언어 모델로 추론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쿼리 X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Y를 오토 리그레시브한 매너로 생성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건 크게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 어떤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떤 쿼리 X가 들어오면 그 X에 대한 프롬프트, X를 만약에 프롬프트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프롬프트를 프로세싱하는 페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뒤에는 그 쿼리 X에 대해서 answer Y를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한 토큰 한 토큰씩 생성을 하는 그 페이즈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에 걸리는 어떤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두 단계로 나뉘기는 한다만 첫 번째 단계에 걸리는 시간보다 두 번째 단계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린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1번 단계에서는 한 번의 forward로 이 프롬프트를 처리를 할 수 있지만 2번 단계에서는 생성해야 할 뭐 토큰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은 n번의 forward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테이블 1번을 보시면 결국엔 플롭스는 128개의 프롬프트를 처리를 하거나 128개의 새로운 토큰을 생성을 할 때나
사실 플롭스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연산량 자체는 동일한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rward가 n번, 즉 모델에 태워야 하는 횟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에 따른 GPU의 인풋 아웃풋 벌든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두 번째 단계가 더 오래 걸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테이블 3번에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텐션이 보통 되게 많은 경목을 이야기를 하고 MLP의 경우에는 잘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MLP 블록의 경우에도 보통 안에서 모델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히든 디멘전보다 보통 한 4배 정도 큰 인터 디멘전 스페이스로 확산을 시키는 그런 연산이 있죠. 그런 연산들이 결국에는 큰 텐서를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을 많이 초래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어텐션 블럭보다도 높은 그런 시간이 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해결을 하고자 이 sparsity prediction이라는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분야를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데자부라는 논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큰 생성 페이지의 시간을 줄이고자 하는 방법론이고요. 저 앞에서 모티베이션에서 다뤘던 것처럼 각 토큰을 처리하는데 꼭 필요한 파라미터만 액티베이팅 사용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그런 연구 분야가 sparsity prediction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성해야 되는 토큰이 어떤 토큰인가에 따라서 액티베이팅이 되어야 하는 웨이트가 달라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치 처리에 맞지 않는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온 디바이스의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수행이 되는 싱글 쿼리가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그리디 디코딩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의 벡터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인풋이기 때문에 각 토큰에 해당하는 하나의 벡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이퍼 파라미터에만 집중을 해도 되게 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의 저렇게 서브 파라미터들 뭐 내라는 토큰을 생성할 때랑 물음표라는 토큰을 생성할 때 다른 웨이트를 써도 되는 그런 세팅을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왼쪽 오른쪽 두 개의 이런 서브 파라미터들을 병렬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은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팅이 연구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이 스파시티 프레딕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contextualized 된 프루닝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점이라 함은 프루닝은 보통 가중치를 잘라내게 되지만 스파시 프리딕션의 경우에는 가중치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 선택을 할 때 각 토큰을 처리를 하는데 필수적이냐 아니냐가 결국 이 선택의 여부를 판단 짓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 언어 모델의 추론 가속화를 스파시티 프레딕션의 어떤 메서돌로지로 어치브 하겠다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메서돌로지가 아래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참임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입력에 따라서 어떤 생략 가능한 가중치의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토큰을 처리를 하는데 입력 가능한 가중치의 부분 집합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저 아래의 왼쪽 그림처럼 모든 토큰이 다 쓰이더라로 판가름이 나게 되면 해당 메서돌로지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가중치를 어, 액티베이팅 시킬 수가 없겠죠. 충분히 많은 그런 가중치의 부분집합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1번의 부분집합, 생략 가능한 부분집합, 가중치의 부분집합을 실제로 연산하기 전에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냐 하면 연산을 이미 진행한 이후에 어느 부분의 파라미터가 필요했었는지 필요하지 않았었는지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불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실제 그 연산을 하기 전에 그 부분집합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 전제이고요. 세 번째 전제는 이렇게 2번을 사용을 해서 실제로 연산하기 전에 떤 부분 집합에 가중치를 써야 되는지 아는 상황에서 그 부분들만 실제로 활성화를 시켰을 때 추론 가속이 가능하다라는 것까지도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살짝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2번에 따라서 액티베이팅이 되는 파라미터의 수가 적어지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플롭스
수행해야 되는 연산량, 즉 플롭스가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3번 실질적인 추론 가속이 안 일어날 수도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자부라는 논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르시티 프리딕션 분야에서 제시된 첫 논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에서 소개드렸던 세 가지 명제에 대해서 데자부는 각각 이렇게 증명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LLM 내부, 특히 그 LLM의 MLP 레이어 내에는 어떤 생략 가능한 가중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한 가중치에 대한 정의는 MLP 블럭 내에 어프로젝션 레이어와의 연산 결과의 크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연산인지 필요하지 않은 연산인지를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그럼 그러한 필요한 연산들만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어떤 것들이 필요하지 않은 연산들인가를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로라 레이어와 똑같은 구조의 이 버틀렉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efficiency, 그렇게 찾아낸 가중치 어느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지, 가중치 내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인지를 찾아냈다라고 했을 때 그 필요한 가중치만큼만 통신 및 연산을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엔드-투-엔드 속도 개선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세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입력에 따라서 생략이 가능한 가중치의 부분 집합이 존재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데자부라는 논문에서는 LLM의 FFNN 레이어, 즉 앞에서 말씀드린 MLP 레이어 내에서 이어 프로젝션 가중치 벡터들과 그에 대한 입력 벡터 그리고 출력 벡터 각각 X와 H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스파르시티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관계가 성립될 때 어프로젝션 가중치 중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도 되냐라고 하면 이 W 어프로젝션 가중치 행렬인 W 내에 각 가중치 벡터들 중에 출력 벡터 H에 대해서 작은 값을 만드는 벡터들의 집합을 이 입력 벡터 X에 대한 스파르시티로 정의를 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X라는 벡터가 들어왔을 때 어프로젝션 레이어 W는 오른쪽과 같은 H를 만들어낼 것이고요. 이때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가 되게 큰 어떤 값을 가지고 있었고 나머지들이 싹 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저 큰 값을 만들어내는 가중치, 예를 들면 여기서 W에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칼럼이 되겠죠. 이것들만 실제 연산에 필요한 것들이고 나머지는 사실 XY의 어떤 내적이 되겠죠. XY의 내적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이제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95%까지의 스파르시티, 그러니까 LLM 내의 MLP 내에서의 연산을 95%까지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어프로젝션 레이어의 연산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스파르시티가 정의될 수 있냐라고 하면 이렇게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LLM의 FFNN 레이어의 연산은 저 H'이라는 벡터를 사용한 다운 프로젝션 가중치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요. 결국에는 저 H' 그러니까 렐루를 통해서 어떤 꺼지는 엘리먼트들이 생기는 저 H'의 엘리먼트만큼 저 다운 프로젝션을 어떤 가중합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가중치 벡터들 중에 출력 벡터에 대해서 0보다 작은 값을 만드는 벡터, 그러니까 어프로젝션이 만약에 H라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만들 때 0보다 작은 값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어차피 저 값들은 렐루에 의해서 0이 되게 되고 H'에서 0으로 만들어진 값들의 경우에는 결국에 그것에 해당하는 다운 프로젝션의 컬럼도 결국엔 다 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작은 값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애초에 업 프로젝션에서도 다운 프로젝션에서도 똑같이 연산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좀 더 나아가서 가중치 벡터들 중에 0보다는 크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은 값을 만들어내는 그런 벡터들의 경우에는 다운 프로젝션을 아예 꺼버리지는 않겠지만 다른 값들을 이걸 하나의 어떤 웨이티드 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작은 웨이트를 가지는, 그러니까 결국 엔드 투 엔드 추론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엘리먼트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결국에 이것도 어떤 업 프로젝션의 연산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인데, 저희가 하고 싶은 건 결국 업 프로젝션이라는 연산 자체도 하지 않고 이 업 프로젝션을 통과했을 때 얘가 이제 0보다 작은 값을 낼지 0보다 큰 값을 낼지를 이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이건 저자들의 경우에는 매우 쉽게, 그러니까 단순한 보틀렉 구조로도 요거를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불필요한 가중치냐, 즉 저희가 세팅한 어떤 스레시홀드 타우보다 작은 값을 내는 가중치 벡터냐 아니냐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필요한 가중치 부분, WSM이라는 걸 찾는 로우 랭크 어프록시메이터를 학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식의 경우에는 잠깐 멈춰놓고 확인을 해보시면 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찾아낸 어떤 웨이트들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 인덱스가 있을 때 그 부분만을 씀으로써, 그리고 다르게 말하자면 불필요한 가중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연산을 생략을 함으로써 실제로 추론을 가속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입력 벡터에 따라서 가중치 벡터들 중에 필요한 것들만 액티베이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엔드 투 엔드로 추론 가속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왼쪽 아래 보시면 성능 저하가 거의 없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얼추 맞는 말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성능 저하가 거의 없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로 추론 속도도 저 데자부가 훨씬 빠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험이 진행된 모델은 OPT 175빌리언과 OPT 66빌리언이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연산을 생략하는데 왜 실제로 추론 가속이 안 될 수도 있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파이토치의 단순 구현상으로는 웨이트를 인덱싱 해오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큰 시간 소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자부에서는 인덱싱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인덱싱 연산과 멀티플리케이션 연산을 하나로 합쳐서 스팔스하게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실제로 소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피규어를 통해서 비유를 드려보자면, 결국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산이 일어나는 실질적으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연산은 필요한 부분만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원래 저희가 가지고 있던 업 프로젝션이 있고, 그리고 필요한 가중치의 인덱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HBM에서 SRAM으로 넘기게 되고, 이 SRAM에서 다시 HBM으로 읽어 들어와서 이렇게 슬라이싱된 업 프로젝션과 저희의 뭐 입력 벡터인 X를 넣어서 연산 결과를 가져오고, 이런 연산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사실은 GPU라는 아키텍처 모든 하드웨어의 특성상 이렇게 메모리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실제 플롭스 보다도 좀 더 중요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또 이 상황에서는 플롭스는 줄어드나 이렇게 HBM과 SRAM 사이의 인풋 아웃풋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결국에 추론 시간은 늦어지는 그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으로 보자면 데자부는 이걸 간단하게 해결을 하는데요. 어떤 업 프로젝션과 i만 넣어서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인덱싱을 해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이 HBM에서 SRAM으로 넘길 때 i, 그러니까 필요한 가중치 벡터들의 인덱스에 해당하는 부분만 이렇게 가중치를 SRAM으로 통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드린 업 프로젝션 매트릭스와 x를 바로 곱해준다.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커널 퓨전을 통해서 실제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데자부에 대한 내용인데요. 간단하게 이 방법론이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과 그에 대한 퓨처웍스로 다루어졌던 다른 논문 하나를 짧게 소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자부의 리미테이션이다라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명제가 OPT 모델에만 국한돼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이 되게 크리티컬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LLM의 MLP 구조는 OPT와 크게 다른 모델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이제 논 OPT 구조에서도 본 방법론이 동작을 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크게 MLP 구조가 다르다라는 것은 원래는 이런 렐루를 사용을 했지만 위에 보시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많은 다른 LLM들은 사실 논 렐루 그러니까 실루나 겔루 같은 액티베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키텍처의 경우에도 앞에서 본 건 오리지널 FFNN 그러니까 업 프로젝션과 다운 프로젝션 두 개만 가지고 운용을 하는 그런 MLP 구종인데 여기서는 이제 게이티드 MLP라는 아키텍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키텍처와 액티베이션을 합쳐서 스위글루나 뭐 스위글루 같은 걸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희에게 좀 더 익숙한 그림은 왼쪽과 같은 그림이 보통 저희가 아직은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아키텍처도 이렇게 간단한 구조이고 액티베이션도 렐루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업 프로젝션만 봤을 때 업 프로젝션의 이 엘리먼트들이 0 이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확실하게 꺼지는 이런 벡터들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오리지널 FFN이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요즘 사용하는 게이트 MLP의 경우에는 게이트 프로젝션이라는 것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고요, 병렬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업 프로젝션에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지 않지만 게이트 프로젝션에서 이제 대신 액티베이션을 진행을 해주게 되고 여기서 웨이티드 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 프로젝션에서는 정보를 바로 주게 되는 것이고 게이트 프로젝션에서는 그 정보를 얼마나 논리니어하게 게이팅을 해낼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기서의 이 활성 함수가 더 이상 렐루가 아니라는 것에 있는데요. 논 렐루이고 이때 이제 보시면 0으로 완전히 붙는 그러니까 어떤 뉴런을 완전하게 0으로 끄는 그런 현상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프로젝션에서 했던 것처럼 이 h라는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기 전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이 작으면 뭐 이 위에선 0이 될 것이니 그러니까 꺼질 것이니 그 부분을 생략하겠다 이렇게 단순한 어프로치로는 스파르시티 프로젝션을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콜룸에 나왔던 이 캐츠라는 논문에서는 이런 게이티드 MLP와 논 렐루 구조에서도 스파르시티 프레딕션을 진행을 할 수 있게 바꾸는 그런 연구를 진행을 했던 논문입니다. 이것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분이 생략되어도 되는 부분이냐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되게 달라졌을 것이고 그게 이제 데자부와의 큰 핵심이 되겠죠. 기존 논문은 이 가중치 벡터들 중에 출력 벡터에 대해서 작은 값을 만드는 벡터들의 집합,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입력 벡터 x에 대한 스파르시티로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 말은 결국 이 말이겠죠. 이 출력 벡터 h,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기 전 이 값을 기준으로 이 값의 절대값이 아니라 그냥 이 값이 그냥 어떤 값보다 작다면 그 값을 다 끄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끄는 게 이제 데자부식의 어프로치가 되겠고요. 하지만 저희가 해야 되는 건 이제 이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과했을 때 0 근처에 있는 이런 애들을 이제 꺼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캐치에서 진행을 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h의 절대값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강제가 되겠죠. 가령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통과하고 났을 때 이런 부분들 마이너스 0.1을 만들어내는 혹은 뭐 0.1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상 여기서 엘리멘트 와이즈하게 곱해졌을 때 다운 프로젝션이 크게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드는 그런 웨이트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리딕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게이트 프로젝션에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젝터가 따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측할 필요 없이 이 게이트 프로젝션 연산 자체는 그냥 댄스하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앞에서 지정해 놓은 타워 값으로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를 마스킹을 하게 됩니다. 이 벡터가 이 h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컬럼은 연산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게이트 프로젝션과 다운 프로젝션에서는 이 마스크를 집어넣어서 그 부분은 연산을 하지 않는 식으로 연산을 생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자보에 대한 논문 설명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